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 남기면 그곳으로 사랑의 하트를 보낼게요. 조선시대 한양 장터는 언제나 활기로 가득했으나 그 북적임 속에 누구도 헤아리지 못할 신묘한 눈을 가진 거지 처녀 복순이 살았답니다. 그녀는 허름한 옷차림에도 사람 주변의 희미한 빛깔을 꿰뚫어 보았으니 과연 그 빛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었을까요? 부와 인의의 참된 의미를 감추고 있던 빛의 비밀은 과연 누구에게 드리워져 있었을까요? 조선시대의 심장과도 같았던 한양 장터는 이른 새벽부터 해가 저물 때까지 사람들의 발걸음과 외침으로 잠시도 조용할 틈이 없었답니다. 비단 장수와 어물 장수의 목청 높은 소리가 뒤섞이고 갓 쪄낸 떡의 구수한 김이 약재상의 쌉쌀한 향기와 어우러지는 그곳. 생의 활기로 넘실대는 장터 한 구석에 남루한 행색의 거지 처녀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으니 사람들은 그저 그녀를 복순이라 불렀습니다. 복순은 여느 거지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행인들에게 손을 내미는 대신 볕이 잘 드는 담벼락에 등을 기댄 채 묵묵히 오가는 사람들을 지켜볼 뿐이었지요. 그녀의 눈은 평범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검은 눈동자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의 또 다른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복순의 눈에는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하는 운수의 기운이 보였습니다. 옷차림과 관계없이 마음이 정직하고 인자한 이에게서는 잘 익은 벼처럼 풍요로운 황금빛이 감돌았고 비단옷을 입었으나 욕심과 교만이 가득한 자에게서는 꺼질 듯한 잿빛이나 음산한 기운만이 피어났습니다. 복순은 그 빛의 색과 강도로 그 사람의 기륭화복, 지숑화, 훌 짐작할 수 있었으니 그녀에게 진정한 분은 영혼의 빛깔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복순은 돈이나 음식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장사꾼들이 내다 버리거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며 발길로 툭 차버리는 낡고 해진 물건들을 말없이 주워 모았습니다. 깨진 옹기조각, 달아빠진 집신, 녹슨 호미자루 같은 것들이었지요. 사람들은 그런 복순을 보며 미친 계집이라 혀를 찼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복순은 그 버려진 물건들 속에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는 옛 주인의 빛깔, 그들에게 드리워졌던 운명의 흔적과 그림자를 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물건은 따스한 온기를, 어떤 물건은 서늘한 한기를 품고 있었고 복순은 그것들을 통해 세상의 기륭화복을 어렴풋이 엿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맑은 가을날이었습니다. 한양 상권의 큰손으로 불리는 거상 허상인이 자신의 곡물 가게 앞에서 위세 좋게 소리를 지르며 하인들을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탐욕스럽기로 소문이 자자했으나 막대한 재산 덕에 누구도 감히 그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못했지요. 복순은 우연히 그 근처에 앉아 있었는데 문득 허상인이 콩을 퍼담는 데 쓰고 있는 이 빠진 사기 그릇에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허상인의 몸을 감싼 빛은 한때는 제법 밝은 황금빛이었을 테지만 지금은 그 절반이 섬뜩한 잿빛으로 물들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릇을 뚫어지게 보는 복순의 시선을 느낀 허상인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인연, 어디서 상서롭지 못하게 재수 없는 눈으로 내 가게를 넘보는 게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허상인의 호통에 주변의 시선이 순식간에 쏠렸습니다. 복순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나직한 노랫가락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예언처럼 서글픈 곡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대한 이야기의 첫 번째 씨앗이 되었답니다. 황금꽃은 열흘을 붉지 못하고 삭은 그릇만이 나무리니 그 의미심장한 노랫소리를 들은 허상이는 코웃음을 치며 더욱 큰 소리로 그녀를 모욕했습니다. 이제는 실성하여 헛소리까지 짓거리는구나. 내 재산이 천년만년 갈 것을 내까진 미친 계집이 어찌 알겠느냐. 여봐라, 저 더러운 것을 당장 내쫓아라. 하인들이 달려와 복순을 거칠게 내쫓았고 사람들은 가엾다는 듯 혹은 당연하다는 듯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허상이는 자신의 부와 권세가 영원할 것이라 굳게 믿었지만 그의 교만과 무력이 스스로의 빛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하여 파멸의 길로 한 걸음씩 내딛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터의 소음 속으로 복순의 노래는 속절없이 흩어졌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조용히 굴러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사가 참으로 기묘하여 복순이 읊조렸던 그 예언 같은 노래는 오래지 않아 장터 사람들의 입에 다시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보름이 채 지나지 않은 어느 날 한양 장터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거상어 상인이 청나라와 벌여온 대규모 밀수 거래가 포도청에 발각되어 순식간에 의금부로 압송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의 집과 가게는 관졸들에게 포위되었고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그의 재물들은 국고로 환수되거나 빚잔치를 벌이던 채권자들의 손에 넘어가 하룻밤 사이에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양 최고의 부자로 거들먹거리던 허상이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관아에서 풀려났을 때 그의 손에 남은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지요. 기이하게도 그가 마지막으로 손에 쥔 것은 오래전 복순이 뚫어지게 쳐다보았던 바로 그 이빠진 사기 그릇 하나뿐이었습니다. 한때 곡물을 퍼담으며 자신의 부를 과시했던 그 그릇은 이제 국어를 위한 동량 그릇이 되어 그의 처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내쫓았던 바로 그 거지 처녀가 있던 장터 한 구석에 주저앉아 행인들을 향해 힘없이 손을 내밀었지만 사람들은 냉정하게 그를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삽시간에 한양 전체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허상인의 몰락과 보름 전 복순이 불렀던 노래를 연결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황금꽃은 열흘을 붉지 못하고 삭은 그릇만이 남으리니 라는 구절이 허상인의 운명과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고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때 복순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는 둥, 그녀의 노랫소리에 서늘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는 둥, 온갖 이야기들이 살이 붙어 퍼져나갔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더 이상 복순을 미친 거지 처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경애와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로 그녀를 복록신녀 후륙신녀, 즉 사람의 복과 녹을 꿰뚫어보는 신비한 여인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의 명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된 것이지요. 이제 장터 사람들은 복순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가게 앞을 지나가기라도 하면 상인들은 혹여나 불길한 예언이라도 들을까 가슴을 졸였고 어떤 이들은 귀한 음식을 가져다 바치며 자신의 미래를 점쳐달라고 애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복순의 예지력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확고해진 것이 바로 이야기의 두 번째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더 이상 장터에 보잘것없는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기륭화복을 알아봐 주기를 간절히 바랐으니 남루한 행색의 거지 처녀는 어느새 장터 사람들의 운명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복순 자신은 이러한 변화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말없이 사람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둘러싼 세상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더 이상 동정이나 경멸이 아닌 미지의 힘에 대한 경외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이제 무지가 아닌 지혜의 상징이 되었고 그녀의 시선은 단순한 응시가 아닌 운명을 꿰뚫는 통찰로 여겨졌습니다. 복록신녀의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양의 담장을 넘어 멀리 지방의 이름 없는 마을에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곧 새로운 운명을 이끌고 그녀의 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복록신녀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가던 어느 가을 무렵 한 사내가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복순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가난한 살림을 보여주듯
낡고 빛바랜 유생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태도는 공손하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치원으로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마음속에 올곧은 의를 품고 사는 청렴한 선비였습니다. 복순의 눈에 비친 그의 모습은 다른 이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의 주위에서는 부유함을 상징하는 황금빛도 권세를 나타내는 붉은빛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희미하지만 티 없이 맑고 순수한 청옥색 빛이 그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는데 그 빛은 마치 깊은 산속의 샘물처럼 청아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치원은 복순의 앞에 이르러 깊이 허리를 숙여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복록 신녀님께 아뢰옵니다. 소문 듣고 이렇게 염치불고하고 찾아왔습니다. 복순은 말없이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녀를 찾아왔지만 이 젊은 유생의 눈빛에서는 사사로운 욕심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치원은 머뭇거리다 이내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신녀시여, 저의 사사로운 부귀영화를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옵니다. 제가 사는 고을이 몇 해째 이어진 흉년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는 아이들과 노인들을 더는 볼 수가 없어 그들을 구휼할 방도를 찾고자 신녀님의 지혜를 구하러 왔나이다. 부디 마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저에게 불을 얻을 길을 일러주시옵소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마을 사람들을 향한 진심 어린 연민과 책임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복순은 이치원의 눈동자에서 사심없는 순수한 인애를 읽었습니다. 그의 주변을 감싸는 청옥색 빛깔은 바로 그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복순은 처음으로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강한 마음이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허공을 응시하더니 이내 나직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문 밖으로 10리쯤 가면 오랫동안 버려져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묵정밭이 하나 있어. 그대가 가진 모든 재산을 털어 그 쓸모없는 땅을 사시오. 복순의 조언은 실로 기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아무 가치가 없는 버려진 땅에 전 재산을 쏟아 부으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엿듣던 몇몇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이치원을 어리석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치원의 표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순의 눈에서 사람의 운명을 꿰뚫어보는 깊은 지혜를 보았고 그 말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치원은 복순에게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고는 곧장 자신의 초가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약간의 전답과 집안의 가재도구까지 남김없이 팔아 돈을 마련했습니다. 당시 이치원에게는 실로 목숨과도 같은 전 재산이었으나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돈 전부를 가지고 땅 주인을 찾아가 복순이 일러준 버려진 땅의 문서를 샀습니다. 복순이 이치원에게 건넨 이 구체적인 조언이 바로 이야기의 세 번째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 선택은 겉보기에는 무모한 도박이자 큰 재산상의 손실처럼 보였지만 실은 마을 사람들을 구하고자 하는 그의 순수한 마음과 복순의 지혜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빚어낸 위대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황무지에 홀로 선 이치원은 손에 쥔 땅 문서를 굳게 움켜쥐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투기가 아닌 굶주린 이들을 위한 선의의 시작임을 그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복순의 조언을 굳게 믿은 이치원은 곧바로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그 버려진 땅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마주한 땅의 모습은 실로 참담했습니다. 거친 잡초만 무성하고 돌멩이가 가득한 척박한 황무지였기에 사람들은 과연 이런 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이치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독려하며 손수케이를 들고 땅을 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진실된 모습에 감화된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힘을 보태어 황무지는 이내 땀 흘리는 이들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척박한 땅을 파헤치던 한 농부의 태식 끝에 무언가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것이 걸렸습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그곳에서는 눈처럼 희고 고운 흙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땅을 더 깊이 파내려 갈수록 그 순백의 흙은 끝없이 이어져 나왔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한 도공이 그 흙을 보더니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외쳤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내린 흙이요. 바로 최상급 백자바츠를 만드는 데 쓰이는 백토바투란 말이요. 그것은 실로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그 흙은 당시 청나라와 일본으로 비싼 값에 수출되던 조선 백자를 만드는데 가장 완벽한 재료였던 것입니다. 쓸모없는 황무지로만 알았던 땅은 사실 거대한 백토 광산이었고 이치원은 그야말로 하룻밤 사이에 막대한 부를 거머쥘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전국의 도공과 상인들이 그에게 백토를 사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이치원은 순식간에 거부가 되었고 그를 감싸던 청옥색 빛은 이전보다 몇 배는 더 밝고 찬란하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부는 얻었지만 이치원의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그는 복록신녀 앞에서 맹세했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토를 팔아 얻은 막대한 이윤을 가장 먼저 굶주리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곳간을 열어 식량을 나누어 주었고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세웠으며 병든 이들을 위해 약재를 구해왔습니다. 그의 선행은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었고 사람들은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었습니다. 이치원의 갑작스러운 성공과 드높아진 명망은 기존의 상권을 쥐고 있던 몇몇 탐욕스러운 상인들의 극심한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이치원을 끌어내리기 위한 비열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패가 되어 관아의 이치원이 세금을 포탈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또한 장터의 사람을 풀어 이치원의 백토는 품질이 조악하여 얼마 못 가 그릇에 금이 간다는 터무니없는 비방을 일삼아 그의 사업을 방해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악의적인 방해 때문에 이치원의 사업은 잠시 작은 차질을 겪게 되었고 관아의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치원은 사사로운 다툼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복록은 정직한 마음으로 베푸는 자에게 오래 머무는 법. 이치원은 이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히려 마을 사람들을 위한 구휼 사업을 더욱 확대하며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그의 참된 마음의 빛깔을 믿었던 마을 사람들의 열렬한 지지 덕분에 악의적인 소문은 잠시 힘을 잃고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기와 질투는 사그라들 기미 없이 오히려 더욱 심화되어 그를 곤경에 빠뜨리려는 음모는 검은 안개처럼 그의 주위를 맴돌고 있었으니 이야기는 또 다른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한양 장터의 거짓 처녀에서 시작된 복록신녀의 명성은 이제 장안의 화제를 넘어 궁궐의 높은 담장안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마침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파견된 암행총사는 부패한 고위 관리가 연루된 대규모 소금세 횡령 사건을 비밀리에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범인의 심증은 확실했으나 상대는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자라 교묘하게 모든 증거를 인멸한 뒤였습니다. 결정적인 물증 하나 없이 섣불리 그를 쳤다가는 역풍을 맞을 것이 뻔했기에 총사의 수사는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고심에 빠져 있던 총사의 귀에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본다는 복록신녀의 신묘한 이야기가 들어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허무맹랑한 저잣거리 소문이라 치부했으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던 총사는 결국 복순을 관아로 불러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엄숙한 분위기의 관아로 불려온 복순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은 채 담담한 표정으로 총사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남루한 행색과 고요한 태도는 오히려 기묘한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총사는
오랫동안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마침내 탁자 위에 놓인 두루마리 하나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수사 대상인 고위 관리의 얼굴이 정교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세간에서 너를 복록신녀라 칭하며 사람의 길흉화복을 꿰뚫어 본다고 들었다. 내 너의 능력을 시험해보고자 하니 이 그림 속 인물에 대해 아는 바를 말해보아라. 그의 진실된 모습은 어떠한가? 총사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복수는 그 초상화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림 속 인물은 인자하고 위험 있는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복순의 눈에는 그 허울 좋은 외피를 뚫고 시커먼 어둠이 맹렬하게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그림의 한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단호하고 맑은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날이 이분의 주위를 감도는 빛은 부귀를 상징하는 황금빛도 인의를 나타내는 청옥색도 아니옵니다. 그 빛은 오직 가난한 백성들의 피와 땀을 탐하여 얻은 더러운 돈 냄새를 풍기는 칠흑 같은 어둠의 덩어리일 뿐이옵니다. 그녀의 말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더러운 돈 냄새를 풍기는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관상을 넘어 그의 부정이 얼마나 깊고 추악한지를 직설적으로 드러내는 섬뜩한 증언이었습니다. 총사는 순간 숨을 멈추었습니다. 과거 거만했던 허상인의 몰락을 정확히 예언하고 청렴한 선비 이치원에게 불을 얻을 길을 열어주어 겁으로 만들었던 복록신녀의 명성은 이미 총사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치원의 성공 사례는 복순의 능력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렇기에 총사는 복순의 증언에 깊은 신뢰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순의 증언은 총사에게 단순한 물증을 넘어선 수사를 밀어붙일 수 있는 강력한 심리적, 도덕적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주저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비범한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그의 결단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 결정적인 증언으로 인해 과거 허상인의 몰락으로 뿌려졌던 첫 번째 씨앗과 이치원의 성공으로 싹됐던 세 번째 씨앗은 복록신녀라는 명성의 두 번째 씨앗을 통해 마침내 거대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총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부패한 관리의 재산을 즉시 동결하고 가택을 수색하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복순의 한마디가 거대한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칼날이 되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순의 증언으로 확신을 얻은 총사의 수사는 그야말로 거침이 없었습니다. 총사는 즉시 정예 포도군을 이끌고 부패한 관리의 저택을 급습하여 샅샅이 뒤졌고 마침내 저택의 깊숙한 비밀 창고에서 빼돌린 소금과 이중 장부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복순이 보았던 칠흑 같은 어둠의 실체는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그가 수년간 국고를 좀먹고 백성들을 착취하여 쌓아 올린 부정축제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순의 예지력이 총사에게 흔들리지 않는 수사 의지를 심어주었기에 마침내 탐욕스러운 관리의 모든 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횡령 사건의 진실은 곧바로 국왕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진노한 국왕은 어명을 내려 관련자들을 모두 엄벌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주범이었던 고위관리는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고 산더미 같던 재산은 전부 몰수되어 국고로 환수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머나먼 절해고도로 유배를 떠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으니 부정한 재물과 헛된 권력을 탐했던 자의 말로는 이처럼 허망하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악인의 상실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반면 이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공을 세운 이들의 명예는 드높아졌습니다. 복록신녀로서 복순의 이름은 이제 한양을 넘어온 나라에 알려졌습니다. 국왕은 그녀의 신비한 능력이 나라의 큰 도적을 잡고 안녕을 지키는데 공헌했다며 크게 치하했습니다. 어전으로 불려간 복순에게 국왕은 친히 복록신녀라는 칭호를 공식적으로 내리고
그녀가 평생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넉넉한 상을 내렸습니다. 미천한 거지 처녀가 나라의 인정을 받는 영웅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시기하는 상인들의 모함으로 공경에 처했던 이치원의 억울함도 모두 풀렸습니다. 횡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치원을 모함했던 상인들의 비리까지 덩달아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국왕은 이치원의 정직한 사업 운영과 마을을 위해 헌신한 선행을 높이 평가하여 큰 상을 내리고 관아의 표창까지 받게 했습니다. 덕분에 그의 백토 사업은 더욱 번창하였고 그가 사는 마을은 부유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거듭났습니다. 모든 일이 매듭지어진 후 총사, 종치는 이치원의 청렴함과 복순의 해안을 기리며 이들의 앞날을 축복하였습니다. 맑은 청옥색 빛을 두른 인이로운 선비와 세상의 복록을 꿰뚫어보는 해안의 여인. 이 두 사람의 빛은 마침내 한데 섞여 한 줄기 찬란한 희망의 빛이 되었으니 이는 왕의 중매보다 더 귀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었습니다. 이치원의 고을 사람들은 진심으로 이들을 위해 며칠 밤낮 잔치를 열었고 온 장터가 복록신녀의 새 출발을 기뻐하며 그들의 복록을 축복했습니다. 지혜와 인의가 스스로 짝을 찾아 한 집안을 이루었으니 그들의 앞날에는 밝고 따스한 햇살만이 가득할 것임을 모두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국왕의 명으로 이치원과 혼인한 복순은 더 이상 장터 구석의 외로운 거지가 아닌 존경받는 아내이자 지혜로운 조언자로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치원은 아내 복순의 깊은 해안과 자신의 올곧은 마음을 바탕으로 평생을 가난하고 소외된 백성들을 위해 선행을 베풀며 살았습니다. 복순의 신비한 능력과 이치원의 인의로운 품성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그들의 이야기는 한양을 넘어온 조선 땅에 교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복순과 이치원의 이야기를 오래도록 기억하며 진정한 부와 행복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깨닫는 지표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훗날 한양 상인들은 두 사람의 뜻을 기리고자 복순이 처음 허상인의 운명을 예언했던 장터 어귀에 우물 하나를 팠습니다. 사람들은 그 우물에 복록신녀의 샘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우물물은 사시사철 맑고 차가웠으며 신기하게도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마르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장사를 시작하는 상인들이 아침마다 이 샘물을 한 모금 마시면 마음속의 과한 욕심이 씻겨나가고 정직한 마음으로 장사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하여 복록신녀의 샘은 단순한 우물을 넘어 정직한 상거래와 인의로운 삶의 가치를 일깨우는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답니다. 지금도 그 장터 어딘가에서는 맑은 샘물 소리와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빛깔을 읽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바람결에 실려 잔잔히 흘러다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부가 재물의 축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인의와 공동체를 위한 나눔에 있음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눈에 보이는 허울 좋은 재산은 한순간에 쓰러질 수 있으나 순수한 마음과 베푸는 삶은 영원한 복록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탐욕은 한때의 영화를 가져올지언정 결국은 삭은 그릇처럼 부서지기 마련입니다. 그리하여 한양 장터에는 아직도 빛깔을 알아보는 눈과 순수한 마음의 가치를 이야기하며 정직한 상거래와 인의로운 삶을 권하는 옛 이야기가 잔잔히 흘러다닌다고 합니다.